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오늘 저녁 첫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극비리에 방한 중이던 번즈 미 CIA 국장도 만났는데 한미 미일 간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판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뒤에 보다 낮은 자세로 경선을 치른 다른 진영을 맞이하고 있고, 열심히 싸운 이낙연 후보는 성원해준 지지자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며 결과에 승복하고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혀 경선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하고 꿈을 향해 쫓다 보면 경쟁자들끼리도 지나친 언행을 하게 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더 심한 언행이 오고 갑니다. 감정을 지녔으니 당연히 상처받고 공격받았을 때 느낀 서운함이 다투었던 진영에 남습니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 눈에 박힌 가시보다 아프다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한 자신은 잊고 공격받았던 감정에 누구나 충실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작은 싸움에 불과하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리처럼 알고 있는 원칙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되겠지요. 경쟁은 치열하되 결과엔 단호하게 수용하는 모습이면 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경선 과정은 작은 경쟁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것이 후유증을 감내하면서 상대였던 이에게 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선은 해보나 마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 진영이나 패배한 진영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포용 행보가 이어지는 사이에 민주당을 바라보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은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지금까지 쳐오던 사고와 격이 다른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란 말이 딱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나보다 위는 없으며 나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물론 언론과 검찰도 돌아가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에 몸담았던 당시에 하급 직원에게 호통치는 언행을 비유 삼았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찌 생각하는지, 자신과 경쟁하는 대선 후보를 어찌 보고 있는지 윤석열 본인의 마음을 적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라 우리 보면 되지 않겠어요? 야, 넌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거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한 말이 있습니다. 정당의 대선 후보로 경쟁하는 자가 그 정당에 속한 가족 개념의 팀원이라고 자신을 부르지 않고 특수목적으로 내용되어 급여를 받는 채용된 용병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당을 좀 바꾸고 쇄신하고 또 국민들께 당의 지지를 더 호소하기 위해서 저는 리크루트 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용병 후보라고 합니다. 스카우트 제안에 화답하여 입사한 고용된 사람으로 본인을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국민의힘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조건이나 처우에 불만이 생기고 더 나아 보이는 곳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채 해명하는 자리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후보가 되지 않거나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면 곧바로 다른 둥지로 떠나서 그곳에서 후보가 되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경쟁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며 원팀으로 함께 대선을 치를 동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의 무효표 처리 논란으로 후유증이 가시지 않는다며 언론은 물론 국민의힘에서의 이간질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갈등을 봉합하고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의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지난 10일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자리였습니다. 이날 총회가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는 전체 169명 가운데 국감 등으로 불참한 인원을 뺀 12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로 이재명 후보를 환영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게 승리의 꽃다발을 전달했고 이재명 후보는 꽃다발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며 본선 승리를 향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참석한 의원들과 이 후보는 민주당 필승, 이재명 필승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대선 주자로 확정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자칭 변방의 장수로 불리며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조직 또한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민주당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데 민주당의 도움을 사실상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그늘 없이 정치인으로 여기까지 생존해왔습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 취임한 후 낭중지출한 사자성어가 떠오르듯 항상 세간의 이목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힘을 실어주는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는 후보라는 평가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점을 상대가 깊이 있게 드러내며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라며 깊게 파고들면 어느 시점부터 약점이 아닌 장점이 되어버리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수사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대장동 사건처럼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손절매할 수 있도록 하더라가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증거를 제발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며 대선판을 좌우할 사건으로 보고 판을 키웠습니다. 고발 사주 국정농단에서 알 수 있듯 야당과 검찰의 야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남아있는 대선 주자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에서 지원을 받다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런 검찰을 못 믿겠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특검을 주장하여 대선 기간 내내 시간을 끌며 의혹만으로 혼란을 만들 카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대장동의 막대한 민간 이익에서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이재명이란 몸통은 좀 이상합니다. 돈을 준 것에도 받은 것에도 연루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오는 모습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연관된 인사들 뿐입니다. 검찰도 다소 기이한 수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돈이 문제인데 돈의 흐름은 수사하지 않고 녹취록과 증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의 흐름, 즉 계좌 추적으로도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검찰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엮을 방법이 없고 유일하게 남은 수단이 배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나 향응 이런 건 어차피 나오지 않으니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었다 주장할 수 있는 배임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검찰에서 아주 그럴듯한 소설을 만들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국민의힘과 조중동의 입장에선 미칠 노릇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겪은 사건들이란 것이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고 단칼에 쳐낼 것 같은 판단이 들게 하지만 실제 칼 들고 바라보면 무척 애매한 상태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지사가 여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은 지금까지처럼 혼자의 역량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조직의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시종일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중앙정계 인사들을 결집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조중동, 검찰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이재명 지사는 예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조중동,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재명 지사를 노렸고 어찌 보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까지 온 것을 보면 가장 많이 털리는 사람이었지만 제대로 털릴 만큼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책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생존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15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 이상을 밝힌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3차례에 걸쳐 90도 인사를 반복했고 의원들이 나가는 길목에 서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의원들도 잘 될 것이라는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경쟁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과는 포옹으로 그간의 앙금을 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승복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이낙연 캠프 출신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철훈 의원과 마주치자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이목을 집중시키며 흐뭇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옹 후에도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런 모습은 당내에 아직 남아있는 우려를 불식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줍니다. 경선 직후 승복하는 대신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철훈 의원은 이낙연 캠프 인사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과 가장 감정에 골이 깊게 팬 인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에 윤석열의 말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뭔가 확해줄 것 같아서 두 사람의 토론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열심히 준비한 두 사람에게 참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국정 철학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려 결심했는지 궁금해질 만큼 초등생들 토론보다 못한 토론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토론에 비하면 유승민과 원희룡의 토론은 그나마 조금 더 준비한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경우 당내에서 지금껏 입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의아할 만큼 기대 이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본 듯합니다. 많이 준비했다는 유승민 후보를 대체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당내 지지도나 여론조사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반가운 지인과 만나 막걸리를 한잔했습니다. 제 구독자님들과 만날 시간도 언젠가는 다가오겠죠. 앞으로 수개월 동안 누굴 만나든 대선 이야기가 빠지진 않겠지만 후보 간의 정책을 두고 품격 있는 자세로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고 지지자 간에도 정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